중국의 자연 인문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3단계 지형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3단계 지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대륙판 충돌의 지형 환경 영상을 참조하시고 본 영상에서는 강줄기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한반도 지형은 동고서저형인 반면 중국은 반대로 서고 동저형인데 중국 지형의 1단계 속한 서쪽의 높은 지역인 청장고원은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4,500m나 됩니다. 해발 1000m에서 2000m 높인 2단계 지역은 내몽고, 산서 섬서 감숙성의 황토고원, 사천분지, 그리고 서부의 타림분지와 중과울분지 등이 있고, 가장 낮은 3단계 지형은 흥활령 구조선으로 나누는데 대양할령 산맥에서 시작하여 태행산맥, 샨샤댐 바로 위로 지나가는 무산산맥을 따라 흘러 광서성 남쪽까지 이르는 그 동쪽 지역이 해당합니다. 이곳은 대체로 해발 500m 이하 저지대로 장강 양쯔강의 중하류 지역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백두산 산맥, 잠백산맥이라고도 하죠. 이 산맥 지형은 특수하게 예외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3단계 지형 특성상 가장 큰 강줄기들은 1단계 지형인 청장고원에서 발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황하는 청장고원에서 발원해 북쪽을 향하고 장강을 비롯해 그 유명한 메콩강, 사림강 등은 남쪽으로, 그리고 티베트 문명의 중심을 적시는 알롱창포강은 동남 진화합니다. 그리고 서북쪽에서 형성된 물줄기는 북쪽으로 흘러 하서주랑의 장액주천 등과 타크라마칸 사막 지역으로 흘러가죠. 이쯤 되면 왜 3단계 지형도로 강줄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년설로 빙하 등이 풍부한 청장고원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국, 버마 등등 11개 나라의 최소한 12억 명 이상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미래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잦아지고 있는 인도, 중국 분쟁도 바로 이러한 요인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지형에서 발원한 강줄기는 통상 수원지가 해발 2000m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하강의 또 다른 발원지인 룽강을 시작으로 요하,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영정하, 관중평으로 흐르는 위수가 있고, 진령산맥 남쪽에서 장강으로 합류하는 한강, 웅기고원에서 발원해 홍콩 앞바다 들어간 주강이 있습니다. 3단계 지형, 즉 가장 낮은 지형에서 발원하는 강은 동백산맥에서 발원해 중국을 남북으로 구분하며 황하로 들어가는 회수, 남령, 무이, 선화령 산맥을 경계로 북쪽으로 흘러 장강 지류가 되는 원수, 소산강, 감강, 무강 등 수많은 물줄기, 남령, 무이령 남쪽으로 흐르는 북강, 동강, 민강, 그리고 황산과 선화령에서 발원해 항주로 나가는 전단강이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중국의 수많은 강과 하천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6대강 굵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국경을 흐르는 흑룡강을 제외하고 북쪽에서부터 보면 황하, 장강, 주강, 메콩강, 알롱창포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기억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는 큰 강들만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강과 하천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의 큰 강 중에서 대륙 중심을 흐르는 강은 황하, 장강, 주강이 해당하는데 1단계 지형에서 발원한 6300km의 장강, 5464km의 황하가 압도적으로 길고 주강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강의 실제적인 사이즈, 잠재력, 영향력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균 유량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연평균 유량이 초당 613세제곱미터인 한강을 생수 한 병이라고 하면 황하는 초당 2571세제곱미터로 한강의 4.2배가 되고요. 장강은 연평균 유량이 초당 3166세제곱미터로 한강의 약 50배인 49.2배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황하는 장강에 비하면 규모, 경제 모든 면에서 조적지어 세발의 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중국사를 볼 때 고대 역사의 관점과 실제 중국사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별로 엄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어서 황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강은 초당 9,500 세제곱미터로 황하보다 3.7배나 유량이 많습니다. 앞서 봤듯이 장강은 황하보다 무려 11.7배가 많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황하는 주강보다 길이가 2배나 긴데 강물의 양은 오히려 주강이 3.7배나 많고, 그런데도 유량이 훨씬 적은 황하가 역사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홍수 발생은 그 원인, 시기,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후, 강수량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중국의 영강수량 분포도입니다. 문제는 역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평면 개념도로만 된 학습 자료는 지형 지리와 결합이 되지 않아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강이 서쪽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것과 지형이라고 표시된 800mm 이상 강수량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중간이 어떤 지형인지, 산맥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전략적 가치는 어떤지 등등 알 길이 없습니다. 지형도로 결합한 강수 분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만 기억해도 인문, 지리,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싶은데요. 400mm 경계선은 대영한량 산맥 바깥쪽에서 출발해 북경 위쪽, 음산산맥 동쪽을 끼고 남서진하는데, 이 구간의 위쪽, 즉 강수량이 400mm 미만인 초원과 사막이 펼쳐진 지역은 내몽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고원 지역의 400mm 미만 지역인 서쪽은 대부분 거주자가 적거나 인간이 살지 못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800mm 경계선은 황하와 장강의 중간을 흐르는 회화와 진령산맥, 그리고 사천문지 서쪽을 감싸고 남으로 내려가다가 사마가도 루트로 이어집니다. 1600mm 이상선은 장강 하류, 특히 파양호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구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데, 400mm 선은 대추로 목축과 농업한계선, 800mm 선은 밀농사와 벼농사 경계선, 1600mm 선은 대체로 벼이모작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수량 분포도 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하는 발원지에서 내몽골, 호화호트까지는 400mm 미만, 이후 중하류 지역에 들어서서 800mm 미만 지역을 통과합니다. 길이가 세계 5위인 황하의 유량이 주강보다 왜 한참이나 부족한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반면 장강, 양쯔강은 대부분 지역이 800mm 이상에 있고 800mm 미만 지역조차 빙하에서 발원하는 풍부한 수량 덕분에 엄청난 유량을 확보할 수 있고, 주강은 160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길이는 황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유량이 3.7배가 많은 배경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1편 마무리는 장강의 구간별 특성과 명칭, 샨샤템의 정확한 위치 정도를 소개하고 샨샤템의 붕괴설과 원자력 발전소 6기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